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버튼 안 나오게 하는 거야 뭐 main.jsp에서 했었던 거니까 쉽게 하셨을 거고,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저는 글쓰기 버튼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화면에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에 대한 처리를 해볼 건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스트 서블릿에서도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 정보를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게 있어야 로그인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코드는 뭐 어디에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겨주기 전에 이런 데다가 해서 set attribute를 해서 넘겨줘 볼까요? http 세션 리퀘스트에서 get session, 그리고 세션에 get attribute. 근데 여기서도 그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냥 get attribute를 해서 바로 꺼내올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면은 형태를 변화시켜서 넘겨주는 그런 작업. 그러면 조건 하나 열어주고요. 그 전에 여기다가 int 로그인드 멤버 id라는 변수 하나 -1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null이 아니라면 저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형변환까지 완료해서 넣어주겠다. 이런 거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리퀘스트에 로그인 아이디는 일단 빼고 set attribute를 해서 여기다가 로그인 멤버 아이디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list.jsp에서 당연히 꺼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더 꺼내주고요. 자, 이 꺼낸 값을 활용해서 글쓰기 부분, 얘가 나올지 말지에 대한 판단, 뭐 div까지 감싸도 되고 a만 감싸도 되고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해버릴까요? 근데 이거는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굳이 타이핑을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잘 판단하면 되겠죠. 로그인 멤버가 -1이면 로그인을 안 한 거니까 1이 아니면 글쓰기 버튼이 나타나라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죠. 현재 저는 로그인 상태가 아니네요. 리스트에 들어가면 글쓰기 버튼이 없죠. 그러다가 메인에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번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고 리스트에 가면 글쓰기 버튼이 있죠. 이렇게 당연히 이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잘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정보를 저장하려면 어디서 코드가 변해야 되죠? 게시글을 작성할 때 실제로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내 번호를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파악한 뒤에 문제가 없으면 실제로 작성하는 그 순간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article to write sublet에 가서 여기에 insert query가 날아가는 이 당시에 member id라고 하는 값을 추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member id, member id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용돼야 될 변수는 우리가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 정보를 올바르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세션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쿼리를 조립하기 이전에 처리가 돼야 되니까
가져와 주고요. 자, 이제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냅니다. 로그인 대 멤버 아이디 이렇게 꺼내요. 자, 이 녀석을 그냥 이 자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까요? 왜?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오브젝트니까. 근데 멤버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타입이 인트니까. 그쵸? 근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테이블을 먼저 건드려줘야 되니까 간만에 SQL YOJ에 가서 우리 그동안 이거 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었죠?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줄게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데이터 엄청 많은 것들 다 문제 생길 거니까 아티클 테이블 한번 먼저 비워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를 실행.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 안에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까지 생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넣을 때 이제 이 주석을 빼고 넣으면 되겠죠? 게시물이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제 테이블 수정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밀어넣는데 문제 없을 거고 실제로 우리 여기서 진행을 해보죠. 지금 로그인이 다시 풀렸어요. 이거는 이제 서버가 리로드 되면서 세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다시 들어가주면 됩니다. 저는 2번 회원으로 들어가서 리스트에 가보고 글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을 해줄게요. 작성을 하면 잘 됐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보면 문제가 없죠? 잘 들어와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도요. 웬만하면 타입은 맞춰주세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를 형태를 변환시켜서 쓰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진 않지만 혹시 몰라요. 이거는 또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하자. 애초에 우리는 자바를 그렇게 까다롭게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서 까다롭게 한다고 우리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 아닌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 타입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 두 라이트가 실행될 당시에는 이거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로그인 안 하면 버튼을 못 누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뭐 상관은 없지만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서 처리할게요. 이렇게 실제로 두 라이트가 실행되는 시점에는 사용자가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 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계속 지금 URL 매핑에다가 강제로 입력하고 들어오는 행위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작성할 때 정보가 같이 저장이 되는 것도 완료를 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요거는 하나 해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배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버튼이 list.jsp에서 노출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write 쪽 글 쓰겠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요청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런 거예요. 아티클에 write를 들어온다면 얘는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글을 쓰면 에러예요, 에러. 왜 에러죠? 인설트에 넣으려고 했던 멤버 아이디가 널일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멤버 아이디라는 컬럼에는 널이 들어갈 수 없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애초에 지금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안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은 이걸 다 배제를 시켜놓고 왔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용자가 안 들어왔고 자, 사용자가 강제로 아티클 라이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안 한 상태로 작성 버튼을 누르면 두 라이트로 넘어가죠. 요청이. 그죠? 자, 그때 글 써질 때 문제가 생기니까
얘는 한번 막아볼게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티클 라이트로 요청을 보냈을 때 이 페이지가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애초에. 두 라이트로 넘어갔을 때 검증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얘가 안 나오는 게 좀 더 부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인이든 리스트든 어쨌든 버튼이 없는 상태지만 강제로 라이트로 요청을 보냈을 때 너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아티클 라이트 서블릿 이 녀석에서 어떠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어떤 처리가 돼야 돼요? 당연히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고 이 정보가 지금 세션에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안 들어있으면 너 로그인부터 하고 와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한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 방식은 간단합니다. 자, 세션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는 로그인부터 하고 오라고 메시지 보여주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걸 하시면 됩니다. 세션에 정보가 있다면 문제없이 통과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시간 잠깐 들어볼 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해볼 건데 이거 사실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코드가 써져 있는 거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 시간을 잠깐 드렸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두 개인 메서드가 하는 일이 JSP한테 일을 넘기고 있어요. 일을 넘겨요. 근데 제가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기능은 이겁니다. 세션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우리 계속 했던 거니까. 그냥 세션 변수 하나 만들어서 사실 변수 안 만들어도 확인은 돼요. 근데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고 그 세션을 사용해서 꺼내는 건데 이 세션이 가지고 있는 값 중에 이 녀석을 꺼냈을 때 얘가 가진 값의 여부에 따라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돌려보내는 기능을 하나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없이 원래 하던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리퀘스트의 get 리퀘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포워딩으로 이제 JSP한테 일을 넘겨요. 이거 말고 서블릿이 직접 리스폰스의 get 라이터를 통해 어펜드를 해서 우리가 어떤 스크립트 문장을 실행시키는 방법도 쓸 수가 있었죠. 자,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자, 세션의 get attribute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이 녀석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조건에 넣을 거예요. 얘가 널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로그인을 안 한 상황이죠. 없을 거니까. 꺼내오려고 했는데 값이 안 들어있을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메시지 보여주고 로그인 페이지로 돌려보내기. 이겁니다. 근데 메시지를 보여준다라는 건 우리 그동안 스크립트 얼러트를 사용했었고요. 돌려보내기도 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해서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같은 걸 썼어요. 자, 그걸 쓰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가져오죠 그냥. 아티클 말고 이거 로그인 여기도 있을 거니까 이런 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리플레이스에서는 멤버에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보내버리면 되는 거였고요. 자, 이런 건 스트링 포맷 필요 없을 테니 변수 사용한 거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리스폰스 겟라이트 어펜드를 통해서 하는 거랑 get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사용해서 JSP한테 일을 넘기는 거랑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서블릿을 만들어서 이 리스폰스 겟라이터 어펜드를 통해 스크립트를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랑 JSP한테 일을 넘기려고 이걸 썼던 상황이랑 사용된 코드가 다른 거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세팅한 게 이건 있긴 하죠. 뭔가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JSP한테 일을 넘기는 행위였으니까 툴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으로 이제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안 되면 뭘로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쉬운 길을 놔두고 엄청 이상한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길 끝에는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코드를 바라볼 때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딱 막아버리면 안 돼요.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겠네? 이렇게 가야지. 애초부터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 그리고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지식으로 머리에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웹 개발을 한다면 스프링 부트를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이걸 고민해볼 시간을 드린 건데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리턴을 일단 하나 달아놓고요. 이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코드를 이렇게까지만 작성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리스트에 가면은 글쓰기 버튼 없을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요청을 보내요. 그럼 이 코드, 이 요청이 여기로 들어올 거고 이 서블릿이 일을 하는데 지금 세션에 있는 값을 확인했을 때 얘가 널이 맞으니까 얘가 일을 하겠죠. 그리고 리턴 때문에 메서드가 종료되니까 더 이상 얘는 일을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을 하고 끝날 거란 얘긴데 그 결과가 이거 뭐예요? 한글 왜 깨졌어요? 우리 세팅 안 했잖아요. 그쵸? 리스폰스에다가 get 컨텐츠 타입, set 컨텐츠 타입해서 세팅하는 과정. 우리가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항상 그렇게 써왔잖아요. 근데 얘도 쓰고 얘도 쓰니까 세팅을 그럼 안 해도 돼?가 당연히 아니겠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팅을 우리가 항상 이런 위쪽에다가 했었는데 여기다가 하면 어때요? 여기다가 텍스트 HTML 캐릭터 셋 UTF-8 우리가 그동안 세팅했던 건 이겁니다. 이대로 두면 어때요? 여기서 아티클 라이트를 가려고 하면 잘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실제로 했다. 리스트에 가서 글쓰기를 했다. 문제 없죠. 근데 얘한테 일을 넘길 거면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 애가요? JSP로 일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면 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어차피 넘길 건데. 그래서 얘는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이 상황일 때에만 얘가 필요한 거였으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저 코드를 계속 한 줄을 더 실행하게끔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당연히 기능상의 문제는 없을 거고요. 실제로 로그인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본 거고 이거를 우리가 그 서블릿에서 그 사용자가 요청을 URL에다가 강제로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겠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진행을 할 거라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실제로 너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막아놓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작성할 때 작성자 정보 저장하는 것도 무난하게 잘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작성자 이름 보여주고, 그리고 수정 삭제할 때 얘네들도 로그인을 안 하면 기능 동작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버튼이 안 보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로그인을 했다고 수정 삭제 버튼이 무조건 보이면 안 돼요. 왜? 내가 쓴 글인 애들만 버튼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제가 지금 이 남은 시간에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이 스크립트릿을 활용해서 리퀘스트에 접근을 하고 리퀘스트에 있는 세션을 꺼내온 다음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get attribute를 사용해서 세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는 거 해봤죠. 그리고 여기서 JSP는 뷰 단위이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라고 했고, 안 했으니까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꺼내다가 우리한테 요청에 담아 넘겨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스크립트릿조차도 딱히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주석을 겁니다. 주석을 걸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얘는 못 받아오죠. 못 받아온 게 아니라 그 리퀘스트에 들어는 있겠지만 우리가 꺼내서 쓰겠다라고 만든 적이 없으니까 얘를 지금 못 쓴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도 주석을 걸 거예요. 여기도 다 주석을 걸 겁니다. 주석 걸 때 한 번에 걸 때 얘네들은 색깔이 이렇게 안 입혀지잖아요. 이건 주석 제대로 걸린 거 아닙니다. 얘는 이제 자바 코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슬래시로 주석을 걸었지만 사실 이 파일은 JSP라서 주석은 이렇게 따로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주석을 다 걸지 말고 사실 좋은 방식은 따로따로 걸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JSP 코드인지 자바 코드인지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이 상태 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달러에 중괄호를 열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세션 스코프라고 하는 단어를 적었어요. 자, 이거 에러 있는 거는 한번 잘라내기 했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면 사라진다라고 했죠. 이 녀석이 이제 어떠한 값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얘가 뭔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요소라면 이 div 태그 안쪽에 어떠한 글자가 쓰여져 있겠죠. 자, 메인 페이지를 가보면 여기 뭐 들어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 해놨던 녀석들 아니에요? 그쵸?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녀석한테 회원의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아이디한테 로그인 아이디 넣어놨잖아요. 그랬더니 이 둘이 들어있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얘는 EL이라고 합니다. EL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JSP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내부 파일 안쪽에서 EL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표기법 중에 하나고 이 EL에 기능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서는 우리가 스크립트릿을 활용해서 자바 문법에, 그리고 자바 문법처럼 변수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이런 방식 대신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장되어 있는 기본 객체들이 몇 가지 존재하고요. 이거 말고도 그냥 단순하게 표기를 편하게 해준다 라는 장점, 그리고 내장 기본 객체를 사용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연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산술 연산도 가능하고요.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스크립트릿만 활용하면 생각보다 코드가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개선시킨, 보완시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EL. 그리고 이 EL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때도 언급드릴 때 제가 JSTL이라고 하는 거랑 거의 세트로 활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녀석과 EL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JSP는 가장 합리적, 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프링부터 들어가면 이 녀석도 사용할 거고요. EL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여기서 세션에 직접 접근하고 꺼내오는 이런 과정 할 필요 없이 EL을 쓰면 애초에 세션 스코프라고 하는 녀석 안에 이게 기본 내장 객체 중에 하나예요. 이 녀석 안에 세션 범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로그인드 멤버 id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 놓을 거야 라고 하면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조건문을 한다면 만약에 이 녀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넣었다면 얘는 근데 이렇게는 들어갈 수 없겠군요. 그러네요. 이거는 표기가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쓰려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네, 이러면 JSTL 없이 저도 이 EL만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딱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낯선데 이렇게 해도 중괄호가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해볼 건 아닌 거니까 어쨌든 이 녀석을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EL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애초에 뭐 추가적인 설치라든가 외부에서 불러오는 이런 거 없이 그냥 JSP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EL은 JSTL이라고 하는 녀석은 불러와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뭐가 필요한데 얘는 그냥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얘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요소들 중에서 기본 내장 객체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거를 좀 따져보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기타 등등 더 많습니다. 종류는 한 7, 8가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세션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페이지 스코프, 뭐 파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세션 스코프고요. 이거는 세션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스코프라는 게 범위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수의 스코프와 라이프 사이클 이런 거 여러분들 옛날에 자바 공부하실 때 해봤을 텐데 그 스코프라는 건 결국 이 녀석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션이 살아있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갖다 쓰는 게 세션 스코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작성한 이게 리퀘스트 스코프예요. 이만큼이. 자, 리퀘스트는 뭐였어요? 요청이죠. 요청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로그인 멤버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왜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요청에 넣어놨잖아요. 요청에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리고 웹상에서 이 중괄호로 표기가 된다라는 건 이건 그냥 객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오브젝트 타입이나 그냥 객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랑 밸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정보 우리가 세팅했으니까 들어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요청에 들어있는 정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이 녀석이 뭐냐? 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라고 해서 이 녀석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 범위 내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가 크죠? 리퀘스트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에는 뭐 웹서버에 관련된 정보부터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있게 돼요. 쭉 내려가다가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페이지 스코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페이지 스코프는 현재 JSP 이 페이지 내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녀석에 대한 정보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결국 골뱅이가 다 나온다는 건 다 어떤 개념? 주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체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뭐 꺼내다가 쓰고 하려면 리무프를 눌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주소니까요, 골뱅이는.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파람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파라미터를 의미해요. 근데 어떤 파라미터? 요청 파라미터. 우리가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녀석들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은 홈메인에는 당연히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아직 get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파라미터를 넘겼던 부분이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강제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declare write sublet 말고 write.jsp에 do write를 get 방식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틀 바디 입력해서 넘길 때 세팅이 되겠죠? 자, 이거는 잠깐 지우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니다. 우리 저기 detail.jsp는 하겠군요. 이거 말고 디테일로 보죠. 디테일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여기는 리스트에서 우리가 글 번호, 글 제목을 누를 때 이렇게 파라미터 넘어가게끔 세팅을 해놨죠. 그러면 리스트에서 디테일로 넘어갔던 이 시점에 자, 여기다가 div 하나 더 만들어서 이해를 사용하겠다 해놓고 param.id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일단 파람으로 보죠. 이러면 객체가 찍혀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리스트로 들어간 다음에 상세 보기를 들어가면 자, 얘는 이제 쿼리 스트링이 존재해요. 실제로 있는 상태인데 파람이라고 한 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id는 2가 나왔죠. 이렇게. 그럼 이 id라는 값에서 우리가 실제로 값만 키 없이 값만 갖다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런 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2가 잘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거를 왜 이제 알려주세요. 스크립트릿으로 쓰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EL은 사실 JSTL과 함께 했을 때가 진짜고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EL을 쓰는 거는 오히려 조금 미래에 사용할 부분들을 좀 불편하게 첫 단추를 깨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냥 맛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질적인 활용은 JSTL과 함께 할 겁니다. 이런 EL들 얼마든지 활용은 가능하다. 이런 데에다가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EL 가능해요. 스크립트릿 안 쓰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거니까 저런 게 EL이었구나 라고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EL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으니 이건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거 왜 그러니? 네? 오케이. 이렇게 됐네 자꾸. 그냥 수동으로 지워주죠.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것만 다 해놓고 원상복구를 좀 시켰고요. 이제는 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성자 정보 나오는 거랑 수정 삭제 권한 체크 그리고 수정 삭제에서 본인이 작성된 글에만 수정 삭제 버튼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다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을 또 가지고요.